화음놀이 카드를 할 거거든요. 여러분이 아침에 받으셨어요. 그죠? 조그만 거 하나씩 다 받으셔서 주머니에 작년에 이 카드를 만들게 됐어요. 만들게 된 계기가 뭐냐면 내가 나 스스로에게 코로나 거치면서 제가 너무 힘든 세상에 뭘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만들어진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세간의 연구소에서 자비병으로 서로 자신의 신심도 다지고 공부도 다지고 또 활동할 수 있는 거 하다가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긴 단어도 읽지 않아. 문장이 길어도 안 읽어. 특히 어린이 청소년 법회 가보시면 그렇죠. 청소년 아이들은 특히나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데 청소년 법회 가보면 제가 안타까운 게 한 20가지 질문하면 아이들이 대답 하나 하잖아요. 그죠? 예, 아니요 하면 다행이고 고개 끄덕이면 다행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조금 더 밝고 뭔가 전해주고 싶은 게 뭘까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사실은 이 화음놀이 카드예요. 그래서 화음놀이 카드는요. 짧은 단어로 되어 있어요. 문장이 다 짧아요. 이렇게 한 장씩 넘겨보시면서 보면은 되게 짧게 되어 있고요. 뒷면 넘겨보세요. 뒷면은 비워져 있어요. 예, 그렇죠. 엽서 카드처럼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한 장 뽑은 거에 대해서 뒷면에 쓰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제가 이 카드 만든 취지는 뭐냐면 화엄경을 모티브로 해서 53 선지식을 찾아가는 선제 동자처럼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선지식을 만난다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면 오늘이 좀 더 행복하고 즐겁지 않을까. 마냥 괴롭고 힘든 게 아니라 이걸 버텨내는 힘을 좀 길러내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 바람이 담긴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를 뽑기, 카드 하나 뽑기만 해도 기분 좋은 거.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시작하실 때 하나씩 뽑으셨죠? 그러니까 옆 짝꿍의 카드 밑에다가 그 사람이 오늘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짧게 쓰세요. 짧게. 짧은 문장으로 쓰세요. 그 사람이 뽑은 카드를 보면서 이거 정말 맞는 것 같다. 하지만 어떤 모습을 발견했다.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돼요. 아는 사람 거 다 적어도 좋아요. 아는 사람 거 다 적어도 좋아요. 옆에 오늘 활동하면서 그 사람이 뽑은 카드를, 상대편이 뽑은 카드를 읽어보면서 이 이야기는 선생님의 이런 모습을 보니 딱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선생님의 열정적인 모습은 율동 시간에 봤어요. 오늘 선생님의 아름다운 전파력이나 밝은 에너지는 노래 부를 때, 참불가 할 때 봤어요. 이런 것들 옆에 써주시면 돼요. 자기가 발견한 거 쓰는 거. 여러분이 이 카드를 항상 저는 카드만 있으면 다 할 줄 아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써요? 물어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해봐야 기억하기 때문에 해보시는 거예요. 특히나 1박 2일 캠프 할 때는 이렇게 시작할 때 뽑아서 붙여놓고 중간중간에 이런 거 하나씩 하시면 돼요. 쉬는 시간에 하셔도 좋고 돌리면서 하시면 좋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화엄놀이, 화엄경의 기점을 잡고 있고 모티브는 그러하지만 내용은 화엄경에서 가져온 게 아닙니다. 요즘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 개인적으로는 제가 힘들 때 나한테 들려주는 기운나는 말들로 그냥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이야기들은 전부 다 켈리로 써져 있어요. 그냥 글씨가 아니라 켈리 선생님이 직접 써주셔서 카드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데가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활용을 어떻게 했는지를 막 알려주시고 어떻게 쓰고 있다고 보내주신 거 있거든요. 오늘 이제 그 얘기하고 여러분이 쓰실 때 어떻게 쓰면 더 좋은지 그래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제일 처음 뭐라고 돼 있죠? 네. 매일 한 장씩 뽑아서 잘 보이는데 두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뽑은 카드 아까 사진 찍고 뭐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카메라에 찍어서 카메라에 들어있으면 안 돼. 왜냐면 눈에 보이는 데 있어야 그거 볼 때마다 생각이 나. 그래서 많은 저희 선생님들이 활용하는 선생님들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컴퓨터 앞에 보이는데 이렇게 스님이 보이는 곳에, 잘 보이는 곳에 둡니다를 이해를 못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뽑은 카드를 딱 뽑고 나서 기분이 좋았는데 회사에 가거나 여러분 일상에 만나면 어떻게 해요? 한 시간도 지나기 전에 막 화가 나는 일이 생기잖아요. 누구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그쵸?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컴퓨터 앞에 꼽혀있는 카드가 딱 눈에 띄더래요. 그걸 그냥 쭉 한번 읽었는데 소리 내서 읽었는데 막 머리 끝까지 화가 나던 게 쭉 가라앉더래요. 그래서 스님이 이래서 보이는 곳에 두라고 하셨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보이는데 그냥 너무 답답하면 읽는데요. 그냥 다시 읽는데요. 읽기만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한 장씩 뽑아서 잘 보이는 곳에 두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뭐라고요? 스스로에게
들려주고 카드를 뽑고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카드를 주머니에서 꺼내고 카드를 다 53개를 한번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를 썼고요. 섞으면서 이 강습이 끝나고 누군가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싶은가? 라는 생각을 하고 카드를 뽑았죠. 나는 뭘 전해주고 싶은가?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가지고 카드를 뽑으세요. 뽑으셨나요? 네. 자, 뽑았으면, 자, 카드를 들고 소리내서 읽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너무 좋아요. 자, 그리고 잘 보세요. 내가 뽑은 카드, 내가 들을 수 있게끔 들려주는 것. 눈으로 보는 것과 읽는 것이 다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제가 지금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거는요. 혼자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혼자. 내가 나를 위해서 활용하는 방법. 네. 그리고 여럿이 함께 활용하는 거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가 5분 명상 주제로 삼는다. 지금 뽑은 카드를 가지고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실 때나 하루를 마감하실 때 스스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5분 동안 그냥 눈 감고 명상하시던 걸으면서 하시던 그냥 방금 뽑은 카드를 떠올리면서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네.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문구 나는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만 던져도 돼요. 내가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서 나는 어떻게 대접받고 싶은가?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 그걸 그냥 또 던지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 답을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꾸만 우리가 정답을 찾고 무언가 스스로 있잖아요. 세뇌시키듯이 하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그냥 나에게 계속 질문을 던져요. 그렇게 질문을 던지거나 진짜 그랬구나 하는 게 되면 어느 날 정말로 하는 순간들이 와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뭐예요? 손지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던졌던 질문으로. 그래서 이 카드를 그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뭐라고 돼 있죠? 오늘 실천해 볼 행동 지침을 만들어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나는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라는 카드를 뽑았어요. 그러면 내가 귀하고 소중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가 행동할 게 뭔가를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지 좋은 말이지고 끝나시면 안 돼요.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프로그램 하면서 발견한 진리는 뭐냐면요. 사람들은 불교를 만나서 분명히 세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제가 발견한 건 그렇게 좋은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 10년, 20년 다니는 보살님들은 안 바뀌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 그냥 10년 전에 하던 고민 지금도 와서 해요. 이상하다. 10년 정도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 바뀌어야 되는데 왜 안 바뀌는 걸까? 이게 제 화두였어요.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 할 때 이거에 대한 해답을 찾아서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제가 발견한 해답은 뭐냐면요. 사람들은 좋은 생각, 좋은 말씀만 들어요. 그것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어떻게 해요? 머리에 지식으로는요, 불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의 가슴이 움직여야 되는데 행위가 바뀌는 건요. 그렇구나라고 인정할 때 반드시 행위가 바뀌면 그게 뭐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이 그렇구나라고 머리로만 생각하고 행위가 안 바뀌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알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위가 바뀔 수 있는 게 뭔가라고 제가 생각하고 발견한 게 그거예요. 아까처럼 소리 내서 읽어야 돼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 내서 읽어요. 소리 내서 읽으면 내가 듣잖아요. 듣고 그 소리 내서 읽은 거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경사불이 왜 여러분의 행위를 못 바꾸는지를 발견했어요. 사경사불을 그렇게 하는데 그런 기도를 하는데 안 바뀐다? 예, 왜 그랬어요? 그게 그냥 남의 일인 거예요. 경전의 이야기인 거예요. 사경사불이 여러분에게 힘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행동 지침이 나와야 돼요. 예, 대표적인 게 여러분 금강경 읽었는데 반야심경 읽었는데 내가 행동 지침이 없다? 그럼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불자님들이 모든 의식에 반야심경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반야심경 왜 하는지를 몰라. 반야심경의 진짜 뜻이 뭔지 몰라. 금강경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거기 보면 왜냐면 실천 수행할 것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10년 동안 금강경 수지 독송했다는데 그래서 불자님의 삶은 어떻습니까? 금강경을 어떻게 이 현실에 실천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갑자기 점점점점점이래요. 침묵해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10년을 한 경을 읽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요. 포교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면 알려줄 수 없어요. 저희가 프로그램 오늘 체험 여러 개 했잖아요. 제가 막 물어보잖아요. 재밌으셨어요? 즐거우셨어요? 나 항상 물어보거든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안 즐거운데 가서 즐거운 프로그램 될 수 없어요. 아이들이 어떤 게 해야 재밌지라고 그러니까 뭘 가르치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체험해보고 재밌으면 저절로 가르치게 되어 있어요. 이거 우리 뷔페 가서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재밌었어. 내가 재미없었으면. 다시 말하면 내가 이해를 잘 못했으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우리 사찰에 못 써요.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못 써요. 근데 내가 좋으면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얘기해요. 제가 놀라운 일은 이 화음놀이 카드에 여기 계신 어떤 선생님이 다른 분한테 추천해 주셨어요. 정작 그분은 교회에 계시는 분들한테 추천해 주셨는데 그분들은 그 만나는 아이들한테마다 이걸 가지고 프로그램 해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그 선생님은 걱정했어요. 스님 불자님들을 안 쓰고 타조옹교에서 쓰고. 그게 왜? 세상이 그냥 선해지고 자신 있게 사는 것만으로 전 너무 행복해요. 제가 생각하는 불교는 그럴 거거든요. 있는 여러분이 그냥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고통스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반야신경의 핵심이 그거예요. 온갖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고통에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반야신경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경을 그렇게 읽는데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지는 관심이 없어. 내가 지금 어떤 고통이 있는지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못 벗어나.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행동 지침을 세우셔야 돼요. 내가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라는 카드를 뽑았으며 나는 그러면 귀하고 소중한 존재가 되고 싶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소중하니까 다른 사람도 나를 소중하고 귀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첫 번째 뭐예요? 언행을 바꾸셔야 돼요. 네. 부드러운 말을 쓰시고 따뜻한 눈빛을 보내고 내가 다른 사람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경청하면 누군가 내 말도 경청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행동 지침에 그런 거 넣는 거예요. 나는 오늘 만나는 사람한테 부드러운 말을 해야지. 나는 그 말을 왜 하겠어요? 내가 귀하고 소중한 존재 대접받고 싶어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예요? 부드럽고 친절한 말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담겨있는 행동 지침. 이해가 되셨나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하는 걸 좀 어려워해요. 하셔가지고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카드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제가 얻는 거 만들어 드린 거 아니고요. 바깥에서 심어주는 거 아니고요. 제 에너지 주는 거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안에 뭐라고요? 있어요. 여러분이 무한한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다만 우리는 뭘 못한다고요? 써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연습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렵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쉽게 느껴지시기 위해서 제가 이 카드를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카드를 이렇게 뽑아보시면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방금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거는 후기를 올려주신 거예요. 다른 선생님이 저기 쓰고 계시는 것들에 대해서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활용하고 있어요. 스님하고 사진 보내주세요.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전달. 누군가에게 뭐 이렇게 보내거나 택배 보내거나 뭐 선물 보낼 때 이렇게 한 장씩 그냥 준대요. 카드 53개 중에서. 받는 사람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저보다 더 활용을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감사드려요. 어떤 분은 제가 아까 매일 한 장씩 뽑아서 잘 보이는 곳에 둔다고 했잖아요. 어떤 선생님이 어떻게 활용했다? 차 운전하시는 거 앞에다가 보이는 데다가 아침 저녁으로 운전하실 때 꽂아 놓으셨다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당신만이 이렇게 기도하는 공간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 봐요. 그런 데다가 올려놓고 매일 함께 나누어서 본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고정관념이 아니라 자기한테 맞는 거 하시면 돼요. 내가 편안하게 기도하는 곳에 두기도 하고 차에 두기도 하고 컴퓨터 앞에 두기도 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그걸 보면서 읽어보면서 내가 스스로 나에게 그런 에너지를 계속 일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지만 쓰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계속 일깨우는 작업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혼자 이렇게 꽃이나 이런 데 식탁에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데 놓고 가족들을 이렇게 놔두셨어요. 이 선생님 엄청 활용 잘하는 선생님인데 그 얘기했대요. 어느 날 아이가 그 얘기했대요. 엄마가 뽑은 카드 말고 내가 뽑은 카드 올리면 안 돼? 그래서 혼자 카드를 뽑더래요. 이런 가족은 너무 멋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진짜로 좋아서 전달하면 상대방도요 적극적으로 동참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주변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이 바뀌면 그곳이 불국토가 돼요. 빨리 어디 다른 데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수업에 활용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혼자 활용하는 게 아니라 수업이나 프로그램이나 다른 데 가서도 활용하실 거니까 여러분이 법회에 가시거나 다른 데 가셔서 활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저학년이나 유치부 같은 아이들과 수업하실 때는요. 방금처럼 카드를 하나 뽑았잖아요. 뽑고 나서 읽어라, 소리 내서 읽어라 이렇게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뽑아서 이렇게 꾸미기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기쁘게 맞이한다고 했을 때 자기가 기쁘게 맞이하는 걸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막 그려서 자기가 좋아하고 기쁜 거 있잖아요. 고양이를 좋아하니까 고양이도 넣어놓고. 그래서 보면 고양이도 웃고 있고 자기도 웃고 있고 막 누구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생각하는 기쁘게 맞이한다는 것이 웃음일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상상력을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돼요. 내면에 나는 내 내면의 힘을 믿는다라는 카드를 뽑았는데 이 아이도 되게 재밌어요. 나는 나를 정말 사랑한다. 사랑이란 내 힘 스스로를 조절하고 키우는 것이다. 이해되세요? 애들이 이거 2학년 뭐 초등학교 애들이 하는 거. 사랑은 무엇일까? 힘. 자기네 힘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믿어볼게. 이게 나는 되게 감동적이었어. 이렇게 말하는 걸 뭐라고요? 네, 믿어볼게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초등학교 아이들이랑 저학년 아이들. 놀랍죠? 네. 수업에 이거 만들게 그냥 활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다른 데서 수업하신 거를 보내주신 거고 블로그에도 뭐 다른 블로그에 써져 있는 거예요. 이분은 켈리 수업이나 북아트 수업 같은 거 하시나 봐요. 그래서 카드를 뽑아서 아이들이 켈리 쓰는 거예요. 노트나 이런 데다가 썼는데 놀랍게도 이게 보이시나요? 고등학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하면 중고등학교 애들 청소년 애들 안 할 것 같잖아요. 너무 잘해요. 너무 표정도 밝아져. 애들 너무 뿌듯해. 그래서 이런 캘리로 활용하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워크숍이나 이런 데 갔을 때 하는 거예요. 방금처럼 아까 여러분 카드 뽑으셨죠? 네. 이렇게 서로 읽어주기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방금 카드 뽑으셨죠? 네. 자, 뒷사람하고 자기가 뽑은 카드 상대편에게 읽어주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카드 뽑았다라고 뒤에 분에게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옆에 사람만 봤으니까 이제 뒷사람 한번 볼게요. 네. 자, 서로 뽑은 카드를 읽어주세요. 놀랍죠? 생각보다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았는데 엄청 좋은 샘플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어떤 샘플이 나왔어요? 읽어주면서 서로 막 박수치고 응원하고 그 얘기, 표정이 막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진짜 뒤에 보면 표정이 바뀌어 있어요. 네. 근데 수업하실 때 법회 가셔가지고 이렇게 그룹으로 하시면 돼요. 앞뒤로 얘기하고 옆으로 얘기하고 원으로 앉았을 때 얘기하고 그리고 그냥 내 카드 들려줬잖아요. 그쵸? 내 카드 들려줬는데 막 앞사람은 막 박수 쳐줘. 막. 옆에서 막 박수 쳐줘. 기분 너무 좋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법회에 오시면은 매주 오는 친구들도 있고 자주 보는 친구들이니까 카드를 뽑아서 들려주고 난 다음에 서로 얘기하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요. 그 대신에 무한정 시간 주면 안 돼요. 자, 1분 줄게 라고 얘기하거나 아이들을 하고 어린이 법회나 청소년 법회는 시간을 길게 주는 게 좋지 않아요. 어른들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1분 줄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읽고 나서 서로 들려주고 마음이 어땠는지 얘기해줘 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 카드 뽑았는데 그거 뽑았을 때 마음이 어땠는지 아니면 친구 얘기 들었는데 마음이 어땠는지 그래서 자기 얘기 서로 주고받으라고 얘기하세요. 생각보다 1대1로 이렇게 대화하는 거 되게 잘해요. 평소에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카드 한 장 뽑았을 뿐인데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활용 팁이에요. 활용 팁. 카드 뽑고 이렇게 끝내도 좋아요. 하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나누는 거 하면 더 좋아요. 여러분이 현장에 가시면 우리는 지금 다 선생님들이고 배우려는 사람들이 왔으니까 되게 적극적으로 얘기해요. 근데 현장에 가면 특히나 청소년 아이들 그쵸? 얘기 잘 안 해요. 그쵸? 아까 선생님처럼 모르겠어요 하는 애들이 태반이에요. 그럴 때 뭐라고요? 주눅 들지 마세요. 1번이 지도자는 뭐예요? 자신감 있게 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뭐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심각해져. 그 얘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니까 당황하게 돼. 그럴 필요 1도 없어요. 제가 하는 거 방금 들었죠? 듣고 그러셨냐고 하면 돼요, 여러분. 정리 안 해주셔도 돼.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당황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냥 그랬구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 인정해주고 다른 거 물어보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포인트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이제 1대1로 템플이나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차담을 하거나 그러면 그 카드에 대한 설명이나 상대방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풀어주지만 대중이 함께 있을 때는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건 오히려 독이 돼요. 모두가 공감하지 않는데 그 사람에게 집중해가지고 너는 그랬구나 저랬구나 여러분 절대 하지 마세요. 별로 좋은 일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아이들은 다 뭐예요? 소외돼요. 그러니까 그 채로도 괜찮고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그러거나 지금 그렇구나라고 인정해 주시면 돼요. 그거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으시는 게 팁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아까 이런 거죠. 스님이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지만 가끔 많은 분들이 여러분이 이거 제가 자기 능력을 믿으라고 하지만 나 안에 무한한 능력이 있다. 내가 그런 재능이 있다. 이런 얘기하면 난 정말 그래요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왜요? 우리나라 국민성이에요, 이거. 우리는 되게 우리 스스로 잘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 진짜는 엄청 잘해요. 전 세계 가보면 이렇게 잘하는 국민이 없는데도 항상 뭐예요? 저희 그냥 그래요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진짜 그런 재능이 있나 그런가라고 인정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이 굳이 안 해도 돼요. 그걸 믿고 안 믿고도 증명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굳이 그걸 믿어야 돼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지금 그렇군요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에 두려워하지 마시라. 다 정리해 주려고 하지 마시라. 이거 알려드릴 팁이에요. 그리고 버페에 쓰실 때는 이제 매주 버페를 하시는 곳도 있고 그러시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방금처럼 버페 시작하기 전에 카드를 뽑아서 쓰는 거. 그래서 전지를 붙이셔도 좋고요. 그냥 뽑아서 읽기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돌리면서 상대편이나 선생님들, 각조에 있는 선생님들, 다른 사람 쓴 거에 멘트 다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거 이제 나가면서 봐도 되고, 그걸 한번 읽어줘도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읽어볼게요. 자, 최순애 선생님 뽑은 카드가, 아침에 뽑은 카드가 그거래요. 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는 카드를 뽑았어요. 근데 밑에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오늘도 화이팅, 내일도 화이팅. 오늘 강의 시간에 화이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 화이팅 하시게요 라고 댓글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이게요, 여러분 생각보다 친구들이 내 행동을 어딘가에서 보고 있구나라는 응원이 돼요. 그러니까 1박 2일 캠프 같은 거 할 때 그래서 이름에 붙여놓은 거예요. 뽑아놓은 거에 댓글을 달아주고 꼭 이 카드와 상관없어도 그 친구를 보고 느끼는 것들을 막 댓글 달아주는 거예요. 되게 재밌죠? 네, 생각보다 별거 아닌데 여러분이 남 거 볼 때는 별거 아닌데 자기 이름 밑에 누가 댓글 달으면 막 신경 쓰이는 사람. 그렇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댓글 달았을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찾아주고 이런 거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여기만 집중하실까봐 제가 딴 거 하다가 또 댓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뭐라고요? 아이스 브레이킹 또는 마무리할 때 하시면 돼요. 법회 끝날 때 얘들아 잘 가라고 금방 끝내지 마시고 끝날 때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마무리할 때 모두가 한 장씩 뽑는 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법회 시간이 많이 남았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법회 시간이 별로 없다. 그러면 그날 유독 기운이 없는 아이거나 기운이 밝은 아이거나 한 명만 뽑으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아이 거 들으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있어요. 기운이 밝은 아이 거는 들으면서 우리가 막 다 같이 막 박수 쳐주고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막 응원 메시지 보내주는 것들을 해줄 수 있어요. 자, 선생님 카드 못 뽑으셨어요? 어른이 되는 것은 나에게 안전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러면 안 된다고. 다 같이 마무리 해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 친구를 같이 읽어주기 한번 해볼게요. 자, 나는 어른이 되는 것은 나에게 안전합니다. 이렇게 함께 읽어주는 거. 이게 되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게 돼요. 이 친구가 뽑은 거에. 네. 또 하나 해볼게요. 응원하는 방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선생님 뭐 뽑으셨어요? 나는 내 내면의 힘을 믿는다. 여기 뽑은 친구는 내 내면의 힘을 믿는다라는 카드를 뽑았대요. 우리 모두가 이 친구에게 정말 내면의 힘을 믿을 수 있도록 박수로 응원해 줄게요. 이해되세요? 함께 응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한 사람이 읽어준 걸 귀담아 듣고 함께 박수 쳐주는 거, 이 사람이 읽은 카드를 같이 소리내 읽어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추임새 넣어주는 거 더 좋아요. 근데 추임새 넣는 거는 좀 친해지고 이것들이 좀 활성화될 때 가능해요. 처음부터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추임새를 넣어주게 되면 엄청 좋아요.
그래, 넌 할 수 있어. 넌 지금도 잘하고 있어.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한마디씩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여러분도 잘 안 되는데 아이들이 잘 될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연습을 해봐야 돼. 연습을 해봐야 돼. 연습을. 자, 우리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뽑은 카드가 뭐라고요? 나는 내 내면의 힘을 믿는다. 나는 내 내면의 힘을 믿는다. 우리 함께 응원해 줄게요. 자, 첫 번째 방법으로 해볼게요. 같이 읽어주는 거예요. 나는 내 내면의 힘을 믿는다. 힘을 믿는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 친구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줍니다. 취임새 넣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이제 정하세요. 우리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 내면의 힘을 믿는다라는 카드 뽑았는데 취임새 넣어줄 거예요. 취임새를 정해줘. 처음에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너는 그래 할 수 있어. 지금도 하고 있어. 너는 멋진 친구야. 요 세 가지만 할게요. 자, 세 가지 중에 여러분 각자 선택해. 자, 선택하셨어요? 네. 선택 못 하셨어요? 세 가지가 뭔지 몰랐어? 자, 세 가지 뭐였어요? 그렇죠. 너 잘할 거야. 자, 세 가지를 정했으면 그 정한 세 가지 중에 하나씩을 외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너는 잘할 거야. 그렇죠. 생각보다 좋지 않으세요? 네. 취임새가 많이 나오면 더 좋아요. 그리고 이 취임새는 친구들하고 약속을 처음에 받으면 돼요. 어떤 취임새가 좋을까? 우리가 다른 친구 카드 뽑을 때 이 취임새 넣어주는 거예요 하고 다른 친구 카드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선생님 카드 못 뽑으셨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자, 취임새 넣어줄 거예요. 자, 우리가 나는 행복합니다. 이 친구에게 넣어주고 싶은 취임새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넌 지금도 행복하고 있어. 너무 길어. 취임새는 짧은 게 좋아. 지금도 충분해. 이해돼요? 지금도 충분해. 너라면 할 수 있어. 행복을 주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거 정말 안 해보셨군요. 아이디어가 안 되는군요. 그죠? 존재만으로도 넌 그런 사람이야. 이해되시나요? 네. 이런 취임새. 자, 마음에 드는 취임새 하나 고르셨나요? 고르셨어요? 자, 외쳐볼게요. 하나, 둘, 셋. 그렇죠. 이게 응원해주는 거예요. 카드를 뽑았을 때. 근데 제가 이거 여러 번 해봤거든요. 여러 가지 버전으로 해봤는데, 친구들이 박수 쳐주는 거랑 누가 나에게 너 그런 존재라고 말해줄 때 되게 응원받아요. 가면서 절대로 표현 안 한 것 같은데 되게 기분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가지 못하고 그 아이들은 꼭 저한테 와서 인사하고 가요. 선생님,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선생님 오늘 법회 재밌었어요? 오늘 선생님 법회 이 정도. 그러면 뭐예요? 이 친구 오늘 좀 재밌었구나. 남자친구들이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한 장씩 뽑았을 때 뭐라고요? 아까도 다른 사람 뽑은 거에 댓글 달았잖아요. 그 사람 응원해주는 거. 자,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때 내 느낌을 자기가 적는 거예요. 그래서 뒷면 비워져 있잖아요. 뽑은 카드 뒷장에다가 느낌 한번 적어볼게요. 자, 작은 카드 말고 지금 뽑았던 카드 있죠? 네, 뽑았던 카드를 읽어보고 뒷면에다가 지금 느낌이 어떤지 한 줄 써보세요. 한 줄이에요, 한 줄. 한 줄이에요, 한 줄. 문장으로 막 장황한 문장 쓰지 마시고 장문의 문자 쓰지 마시고 한 줄. 자, 뭐라고 적었나 볼까요? 자, 지금 기분이 어떠한지 한 줄로 쓰세요. 한 줄로. 쓰셨나요? 네. 자, 선생님 뭐라고 쓰셨나요? 나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원흉무예하다. 원흉무예하다. 선생님은요? 나는 귀하고 소중한 존재이다. 이를 뽑았는데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한 줄 쓰기 하잖아요. 참고로 평가하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정해 주는 거. 지금 느낌이 그렇구나가 중요하지. 수정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 고치거나 그거는 그렇지 뭐 저렇게 여러분 덧붙이지 마세요. 그냥 지금 그렇군요. 너무 멋지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긍정해 주는 거면 충분해요. 그래서 특히나 한 줄 느낌이잖아요. 그 사람의 느낌에 대해서 절대 평가는 하지 마시라. 특히 아이들을 할 때 여러분이 자꾸만 지도자가 되면 뭘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고 평가하려고 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상태로 인정해 주시는 거 하면 돼요. 지금 그렇구나 라고 해서 한 줄 느낌이라는 거 그걸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행동 지침을 만들어 본다 이런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법회 마무리에 한 명이 뽑은 카드를 소개하고 다른 친구들이 합송해 준다. 합송 아까 해보셨죠?
기분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합성 되게 좋아요. 그래서 소리 내서 읽게 만들고 한 3번 정도, 4번 정도만 끊어 읽기 해서 같이 얘기해 주는 거를 아이들이 제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지난번에 저희가 수련회 갔을 때, 워크숍 갔을 때 활용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처럼 카드 뽑은 거에다가 이렇게 했을 때, 이때는 뭘 썼냐면은 포스트잇을 옆에 붙여놨어요. 그래서 댓글 쓰기처럼 포스트잇에 1박 2일 이런 거 할 때니까 계속 활동하면서 보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쉬는 시간에 자기들의 이런 거 댓글 써붙인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는 카드를 한 장씩 붙였어요. 여기는. 자세히 보이나요? 이렇게 카드를 붙였어요. 뽑은 카드를 붙이고 옆에 댓글에 이렇게 붙일 수 있는 포스트잇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 방법이 있고 오늘처럼 이렇게 직접 써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제 법회에 제가 실제로 활용했던 사진이에요. 저희가 뭐 화계사 법회나 제가 2달에 한 번 정도 가거든요. 아이들에게 뽑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뽑아서 지금 느낌이 어때 나누기도 하고 그 카드를 설명해 주기도 하고, 때때로 아이들이 그 얘기해요. 아까 선생님들처럼 카드 뽑았는데 인정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카드 뽑았는데 나는 날마다 내 인생을 뭐 기쁘게 맞이한다. 기쁠 일이 별로 없는데요. 이런 친구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렇구나라고 이럴 때 멈추면 안 돼요. 이런 건 멈추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아이가 뭐예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가는 게 여러분의 수업의 목표인데, 나는 기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기쁠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는 여러분이 답해줘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변화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해줘야 돼요. 어떤 걸 얘기해 주냐면 그 아이의 생각을 강요하면 안 돼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저는 이 방법 많이 써요. 내 경험을 그냥 얘기해줘요. 오늘 기쁜 일이 별로 없었구나. 그렇지만 스님은 너를 오늘 봐서 너무 기뻐. 네가 법회에 그렇게 별로 오고 싶지 않고 즐거운 마음이 안 드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법회에 왔다는 게 스님은 너무 기쁘다. 너는 기쁜 게 없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어쩌다가 오는 게 아니라 오늘 온 너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기를 스님 너무 기도하고 있다. 항상 네가 잘 되기를 어떤 조건 없이 스님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들려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기쁘지 않다라고 하지만 내려갈 때 마음이요, 달라졌어요. 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어떤 부분인지 아주 세심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오늘 내려가다가 햇볕이 반짝이거나 비가 오는 것이 슬프고 기쁜 일이 아니라 너를 위한 세상의 축복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축원해요. 그 아이가 지금은 모르더라도 언젠가는 그 이야기가 떠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개인적 발언을 해요. 그 아이가 그 기쁠 게 없어요. 그렇구나. 넌 요즘 되게 기쁜 일이 없는데 스님은 너를 봐서 너무 기쁘고 너희들이 법회 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어서 만날 수 있는 게 너무 좋고 우리나 코로나 때는 못 만나서 맨날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얼굴 봐서 눈 마주쳐서 너무 좋고 내 얘기 듣고 있는 너희들이 너무 좋고 이 반짝이는 눈망울을 볼 때마다 스님은 너무너무 행복한데 너희들이 언젠가 이거를 알 수 있는 날이 오면 참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바람을 그냥 얘기하세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아이들 표정이 막 바뀌어져 있어요. 그런 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애들이 이렇게 인원이 전 얼마 안 될 경우에는 한 명이 하나씩 뽑으라고 해요. 하나씩 뽑고 그 질문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어때? 그 카드 읽으니까 어때? 라고 물어요. 그럼 그 아이가 어떤 아이들은 재미는 사실은 한 고3쯤 되는 아이들이 한 2~3명 있으면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 고3은 이 이야기가 너무 좋거든. 와닿으니까 주구줄을 얘기를 해. 애들한테 막 경고도 해요. 너희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나 본데 법회 나왔던 선배로서 좀 지나면 알게 될 것이다. 스님이 지금 얼마나 그러는지 알 것이다. 이 말이 뭔지 알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해요. 굳이 여러분이 안 해도 뭐요? 선배가 후배에게 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학년 아이들 제일 답변 없는 아이들 중2,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아이들 별 답변 없잖아요. 그렇잖아? 그런 아이들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변에 그런 에너지가 많으면요, 쫓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써야 될 거는 주변에 그런 에너지를 모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어땠어? 그래서 이런 아이가 있어요. 제가 이런 수업할 때 느끼는 건데 매주 나가거나 아이들의 개인정보가 없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 그 아이를 어쩌다가 보고 그런 경우인데 다른 법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법회 중간에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 자폐 기질이 약간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집중이 잘 안 되고. 근데 매주 법회를 나가시는 법사님들이나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가 있으니까 그 아이를 대처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은 그 정보를 미리 받는 게 아니잖아요. 1대1 정보를 받지 않으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 그런 거에 당황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제가 법회 보면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제가 법사로 갔을 때 어떤 아이가 이렇게 법회를 보면 들어눕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정말로 그 병원에서 그런 판정을 받은 아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뭐냐고 하면, 그 아이가 선생님 원래 얘는 이래요. 그냥 하시면 돼요. 이러는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주변에. 근데 제가 그런 걸 좀 못 참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도 뭐라고 해요? 그 아이에게도 얘기해요. 너는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니야. 할 수 있어. 일어나 앉았으면 좋겠다. 지금 법회 시간엔 앉아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네가 지금 법회에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들면 법당 밖에 잠깐 나갔다 와도 좋아. 그러면 선생님 붙여가지고 잠깐 바람 쐬러 갔다 오라고 해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이가요, 6개월 안 돼서요, 명상도 해요. 아이들이랑 1년이 채 안 돼서 1박 2일, 2박 3일 수련회를 왔는데 이 아이가 눈에 띄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주지스님 그 얘기했어요, 저한테. 아니, 스님, 어린이 법회에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얘가 어떻게 앉아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요, 여러분이 특정지어 놓지 마세요. 이 아이는 이런 아이, 원래 그런 아이, 이런 거를 딛지 않은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규칙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그 규칙을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의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런 아이가 나가면요, 모두 남아있는 아이들이 꼭 얘기합니다. 원래 그런 아이는 없어. 여러분 모두도 함께 하면 좋겠어. 저 친구가 저렇게 하는 거는 그런 아이야라가 아니라 누구나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도 함께 도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뀌어요. 그래서 함께 가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게 여러분의 역할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템플스테이나 1대1의 이제 그런 상담을 하시거나 소그룹으로 아주 작은 경우에 이 화합놀이 카드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저 차담이나 명상 프로그램 할 때 카드를 한 장 뽑으라고 하면 돼요. 근데 카드를 그냥 뽑아요라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 아까 카드 뽑을 때도 분명히 메시지가 있었어요. 제일 처음 법회 시작할 때도 우리가 강습회 올 때도 선생님들 얘기해 주셨죠. 오늘 강습회 임하는 마음, 오늘 강습회 때 내가 하고 싶은 마음 어떤지 생각하시고 뽑으세요.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던지고 카드를 뽑아야 그것에 대한 카드에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해요. 스님, 타로 카드 같아요.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원리가 거기에 있어요. 왜요? 내가 질문을 던졌잖아요. 나의 그 질문을 던지는 에너지, 내가 그것을 떠올리는 생각, 그것들로 인해서 뭐라고요? 그런 카드가 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세상의 모든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으키는 생각이 없다? 당연히 카드가 나한테 안 맞았겠죠. 아무 생각 없이 카드 섞어서 뽑을 때랑 여러분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뽑을 때 아주 달라집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 때문에 뭐예요? 뽑힌 카드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해요. 왜 이 카드가 왔을까? 이게 나에게 지금 던지는 메시지가 뭘까?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 보시는 거. 그게 해답을 주는 거예요.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이 카드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에너지가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의지를 일으키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 의지만이 여러분을 고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행위를 바꾸게 됩니다. 행위가 바뀌지 않는 건요, 알미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바뀔 때 진짜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움직이셔야 돼요.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고 카드를 한 장씩 뽑아서 여러 명 있어도 괜찮아요. 제가 10명, 20명 이제 템플 왔을 때도 써봤거든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앉았는데 그냥 자기 뽑은 카드 이야기해요. 제가 요즘 템플에서 제일 많이 만났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울어요, 와서. 카드를 뽑았을 뿐인데 울어요. 그거 별거 내가 질문을 던지지도 않았어. 그냥 울어요. 그 카드가 너무 많이 와닿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그것 때문에 떠오르는 어떤 장면이 있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핵심은 뭐예요? 그 고민이 오래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찾아있던 어떤 부분에 그냥 그게 움직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냥 카드 한 장씩 뽑으면서 그거에 어떤 생각을, 어떤 질문을 떠올리고, 예를 들면, 저는 이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요즘 가장 내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거, 나의 요즘 고민, 나의 이슈가 뭔지 생각하고 카드를 뽑으라고 해요. 자, 뽑아볼까요? 안 해보면 기억 안 나니까. 자, 카드를 섞으세요. 자, 섞으면서 요즘 내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생각, 요즘 내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떠올리면서 카드를 한 장 뽑아보세요. 영진 씨는 요즘 고민이 뭐예요? 응.
소논문을 빨리 마무리 짓는 걸 고민하고 있어요. 뽑은 카드는? 뽑은 카드는 나는 내가 선택하고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논문이 마무리될 것 같아요. 금방 될 것 같아요. 이해되죠? 방금처럼 와 이런 거 해주면 너무 좋아. 금방 될 거야 뭐 이런 거 너무 좋아. 표현하세요. 여러분 표현도 연습이에요. 안 해보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꼭 될 거야.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보세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의 고민 그리고 카드 뽑아 답변 좀 마음이 다르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힐링이 돼요. 아 저런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템플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한 10명, 15명 정도 이제 모여가지고 차담이나 카드 뽑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후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 특히 낯선 사람한테 자기 얘기는 다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카드를 뽑고 얘기를 하는 순간 끝나고 나서 그러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내가 여기 와서 할지 몰랐다. 그리고 듣고 보니 다, 내 고민이나 네 고민이나 그러니까 위로가 된대요. 다른 사람 고민 들으면서 사실은 뭐예요? 다른 사람 고민 들으면 무거워야 되는데 위로가 된대.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굳이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요즘 프로그램 하면서 느끼는 거는 내가 뭐 안 해도 되는 거구나. 네가 해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다 해요. 오늘도 보세요. 여러분이 다 했어요. 놀라운 얘기 해드릴까요? 어떤 분 이런 분이 있었어요. 자기가 뽑았는데 카드 아까 뒤에 선생님처럼 모르겠다는 선생님처럼 자기가 모르겠다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럼 카드 썼고 다시 뽑으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 카드 또 뽑아요. 아까 아니라고 했는데 그 카드 또 나와요. 그래서 놀라운 일은 뭐예요? 자기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내 무의식은 끊임없이 그게 답이라고 얘기해줘요. 그래서 두 번 딱 뽑고 나면 그 선생님이 인정해요. 네, 받아들일게요. 그래서 되게 놀라운 경험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요, 되게 당황스러워. 저는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아까. 고민이 뭐였는데? 우리 아들하고 싸워서 내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됐지. 사과를 기다려야지. 3일이 됐는데 고민이 됐는데요? 카드 뽑았는데요.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끌어내리는 것들과 싸우래요. 멋지다. 멋지다. 정답인데. 내가 화해하지 말고 기다려야 돼. 아니,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물어봐요. 잘 보세요. 내가 먼저 사과를 하던, 아들이 사과하던, 그게 답이 아니라 뭐예요? 나를 끌어내리는.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방법이 뭔지, 내가 먼저 사과하는 게 그건지, 아들이 사과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건지를 물어봐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렇죠. 나도 계속 싸우라는 줄 알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싸우시면 안 되지. 싸우시면 안 되지. 여러분이 놓치시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카드 뽑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간혹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주변에 자꾸 집중해요. 진짜는 뭐예요? 내가 아들에게 사과를 하던, 아들이 나에게 사과하던, 진짜 내 마음은 뭐예요? 잘 지내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핵심은 거기 있는데, 자꾸만 우리 뭘 놓쳐요? 네가 먼저 할래, 내가 먼저 할래. 이거 할래, 저거 할래. 진짜는 그게 아니잖아. 진짜. 그래서 그거랑 싸우라는 거예요. 진짜로 놓치는 거. 아들하고 싸우는 줄. 그럼요. 아들이랑 왜 싸우겠어요? 여러분, 카드의 마지막 구조를 꼭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내면의 힘을 믿으세요. 지금 보이는 거는 실패, 성공,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현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라는 이 땅은요,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어지는 곳이에요. 근데 그거에 자꾸 속아. 있다가 없던, 없다가 있던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걸 왜 하려고 했는지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네? 내가 이걸 통해서 뭘 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걸 놓쳐요. 어떤 걸 놓치냐? 여러분, 이런 거 왜 해요? 강습 왜 오고, 포교 왜 하고, 왜 오라는 거예요? 왜? 이유 없이 오셨어? 누가 덩덩이로서 억지로 오셨나? 왜? 그러니까 전법 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왜 애들한테 전법을 심어주려고 할까? 좋은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좋으니까 나누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부처님법을 왜 전해요? 내가 좋으니까 나누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려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전법 활동이나 여러분이 아이를 만나는 게 행복하지 않다? 안 해야지. 이해되세요? 내가 지친다. 센터 만드는데 괴롭다. 이런 건 뭐라고요?
해야지. 안 하는 게 답이라니까요. 이해되시나요? 속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에게 물어봐야 돼. 나 정말 지금 행복한가? 이거 하려고 했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속아요. 하다가 뭐예요? 다른 거에 속아. 일에 속고, 그거에 속고. 여러분 지금 전법한다고 하죠? 뭐예요? 법회에 속아. 매주 그거에 속아. 아이들 표정에 속아. 너무 놀란 거 뭐예요? 애들이 막 즐겁게 막 갔어. 제가 놀이법회 할 때 느낀 거예요. 내가 매주 놀이할 때 애들이 막 신나가지고 막 했단 말이에요. 1년 동안 프로그램 한 거에 제가 52주 동안에 단 한 번도 같은 프로그램을 한 적이 없어. 내가 애들 5년, 6년 프로그램을 해도. 그래서 1년마다 내가 랭킹 법회를 해요. 우리 법회에서 제일 재밌었던 게 뭐냐? 52주를 쫙 적어놔. 프로그램 다 다르잖아요. 애들한테 투표를 막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법회에서 막 놀았을 때 놀이 법회 때 제일 신났어. 제일 애들 함성이 많았어. 근데 애들 랭킹은 어디다 붙여놓은 줄 알아요? 부처님, 스님이 부처님법 얘기해 준 거에 제일 많았어. 난 너무 충격받았어. 아니 얘들아 그러면 그렇게 놀이해 놀 때는 그렇게 즐거워서 소리칠 때는 뭐였어? 근데 애들이 그런 얘기해요. 스님이 부처님하고 제자들 얘기해 줄 때가 제일 좋았대. 거기서 제가 힌트를 얻어서 뭐예요? 불교는 불교다워야 하는구나. 내가 아이들 즐겁게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구나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뒤부터 프로그램이 바뀌었어요. 제가 예전에 다 그런 걸 써요. 제가 교육 프로그램을 막 엄청 쫓아다니다가 제가 왜 요즘 참불가 여러분 3기부터 가르치게 해요, 선생님들한테. 어? 선생님들한테 내가 왜 그거 가르치게 해요? 왜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는 거예요. 기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기법은 여러분 내가 진짜 전문가 부르면 돼. 강사진 초청하면 돼. 내가 하는 것보다 애들이 더 눈을 반짝이면서 집중한다니까요. 진짜 중요한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해야 될 거 뭐예요? 내가 즐거울 수 있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시면 돼요. 노래가 즐거우신 분 참불가 가르쳐요. 난 피아노도 못 치는데 자꾸 참불가 할 필요 없잖아요. 몸 율동, 아까 율동 선생님 동영상 다 있잖아요. 동영상 틀어놓고 같이 애들이랑 뛰어. 나는 체력도 안 되고 못 뛰겠어. 그럼 그거 안 해야지. 이해되시죠? 그거는 그냥 동영상 틀어놓고 뒤에 가셔서 자, 다 같이 해볼까라고 중간에 뭐예요? 주임새만 잘 넣어주면 돼. 그리고 그 중에 애들 중에 잘하는 아이 있으면 앞에 나와서 시키면 돼. 이게 요령이에요, 요령. 내가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나는 오로지 뭐 일을 잘해야 돼요? 내가 즐거운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감동받았던 거.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감동받았던 것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내가 금강경에서 감동받았으면 금강경 하셔야지. 내가 화엄경 감동받았으면 화엄경 하셔야지. 내가 반야신경 읽고 감동했으면 반야신경 하셔야지.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 네. 이야기 아주 많은 거 백유경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 100명 이야기 들어있잖아. 100개 이야기는 아니고 99개. 한 개가 모자라는 99개. 백유경 갖고 좀 많이 했어요, 아이들하고. 이야기가 필요하면 그런 거.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 10대 제자 이야기 아이들 너무 좋아해요.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는 뭐가 즐거운가? 내가 뭘 잘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행복해야 그 법회가 행복합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하는 거 모두가 다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그럼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아이들 위한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라니까. 나 행복하자고 하는 거예요. 나 즐겁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이게 즐겁지 않다? 내가 이게 너무 힘들다? 그럼 멈춰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방법에 속고 있는 건 아닌가? 환경에 속고 있는 건 아닌가? 굳이 이거를 애써서 안 되는 일을 왜 하려고 하고 있었는가? 그 피로감 생각해 보셔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법회에서도 예산이 없고 뭐가 없고 많은 문제를 부딪히실 거예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스님들이나 지도자가 많이 겪는 어려움 첫 번째는 그거예요. 뭐예요? 그 주지 스님이랑 안 맞아. 그 절에서 내가 뭐 하려고만 하면 하지 말래. 여러분 이럴 때 이 어려움 어떻게 헤쳐나가실 거예요? 이거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럴 때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야 된다니까요. 나 이 일을 왜 하지? 잘 생각해 보세요. 상사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지 스님 못 바꿔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근데 내가 주지 스님을 바꾸라 말하거나 이러라 저러라 우리 집 예산을 뭐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일에 에너지 쏟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선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거 선택했잖아요. 제가 단양의 미륵 대음사에 템플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주지 스님 안 바뀌어요. 내가 아무리 뭔가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돼. 사찰 풍광은 너무 좋아. 내가 그 풍광 때문에 내려갔거든요. 매주 서울 왔다 갔다.
얻은 결론은 뭔지 아세요? 아, 내가 여기서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났어요. 내가 이것저것 시도해봤는데 아니다. 그리고 나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풍광이 아름다운 풍광이 아니야. 처음에 갔을 때 너무 아름다운 풍광이었는데 내 그 풍광이 나의 마음을 못 잡아. 더 이상 즐겁지 않아. 행복하지 않아.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미륵 대형사를 정리했어요. 서울 올라왔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한 내면의 힘을 믿으면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내가 진심으로 내 어떤 개인적 이익이나 어떤 다른 것들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걸 했다. 내가 이 사찰에서 그걸 다 쏟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그렇다 그러면 괜찮아요. 전국에 법회나 사찰이 엄청 많아. 지금 150개 넘어. 법회 없는 데도 많아. 딴 사찰에 가면 돼. 걱정하지 마. 그 대신에 일본은 뭐예요? 그 사찰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해보다가 안 되면 뭐라고요? 딴 사찰 가면 돼. 딴 데서 법회 연다 그러면 다 환영할 거야. 이건 지도자 없어서 난린데 뭐 법회 안 해서 난린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럴 마음이 있으신 분 문의 주세요. 의견의 크레이션 옆에 남겨주세요. 나 현장이 필요합니다. 나 이거 할 수 있습니다. 해주세요. 아시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민 뽑고 다른 사람의 카드 들으면서 정리하고 뽑은 카드 읽고 뽑은 거 뭐예요? 떠오르는 생각을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는 이 카드 뽑았는데 이랬다. 아까 말씀드렸죠. 누군가는 내 내면의 힘을 믿는다라는 카드를 뽑았는데 이런 고민이 뽑았는데 이랬어요. 똑같은 카드 뽑았는데 고민이 다를 수 있어요. 받아들이는 마음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나누는 거 되게 좋아요. 근데 다른 사람 얘기 들으셨으니까 지금 뽑은 카드 조용히 나직히 본인에게 들려주게 한번 해볼게요. 조그맣게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문구를 여러분, 자, 고개를 들고 읽었으니까 문구는 알고 계시죠? 자, 문구를 내가 나에게 들려줍니다. 아주 사랑스럽게 나를 안아주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기가 뽑은 카드. 꼭 안아주게 합니다. 자, 눈 감고 꼭 안아주게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들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는 뭐다? 내가 나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자존감은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 내 존재를 내가 믿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게 1번입니다. 그러면 주변에 어떤 말이 들려와도 어떤 악플이 와도 어떤 댓글이 달려도 괜찮습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여러분 인욕이에요. 참는 게 인욕이 아니에요. 그런 게 인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이나 이럴 때 이렇게 해서 명상하셔도 돼요. 방금처럼 자기 것 뽑은 거 있죠? 다 눈 감고 5분이나 3분 정도 그 말을 음미하면서 안아주기 하거나 스스로 쓰담쓰담 하거나 머리를 쓰담쓰담 자기 스스로에게 내가 이 말을 충분히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에 시간을 주세요. 그래서 싱잉볼 있으시면 싱잉볼 같이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싱잉볼 없으시면은 그냥 하셔도 돼요. 죽비 치셔도 좋고, 목탁 소리 하셔도 좋고. 그래서 한 3분, 5분, 아이들은 5분 넘어가면 힘드니까 3분, 5분, 법회 시간 끝날 때쯤 됐다 그러면 1분 마무리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뽑은 카드 이렇게 지금처럼 나누시고 명상으로 마무리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부탁 말씀이에요. 이 카드를 이렇게 강습해 오시면 뭐예요? 오늘은 이 기분에 막 가시는데 내일 뽑으시는 분 한 반쯤 돼요. 그 다음날 뽑으시는 분 어떻게 돼요? 5명쯤 있어요. 일주일쯤 지나서 제가 물어보면 뭐예요? 한 분쯤 있어요. 그쵸? 여러분 매일매일 하세요. 매일매일 카드를 한 장 뽑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겁니다. 제가 이거 여러 개 많이 해보고 만든 거예요. 제가 프로그램 나름 정말 비싼 프로그램 다 가보면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걸 막 뽑아가지고 이 프로그램 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정말 내 삶을 행복하게, 나 스스로를 자존감을 챙기면서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매일 뽑으세요. 매일 뽑고 매일 스스로에게 들려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게 벌어져요? 다른 사람 하는 얘기 때문에 가슴에 상처받지 않아요. 일을 할까 말까 망설여질 때 망설여지지 않아요. 실패하더라도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게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의 힘을 끌어다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때때로는 뭐예요? 실패가 나를 키우기도 하고요. 네, 성공이 나를 키우기도 해요. 그러니까 진짜는 그거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내면의 힘을 키우고 여러분이 마음의 성장을 해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시는 그 과정에 지금 있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모두가 다 정말 불국토에 내가 사는 곳이 불국토가 되고 여러분이 붓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로 다른 사람이 되는 걸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 걱정이 앞선다 그러면 걱정 앞설 때마다 소원을 세우세요. 내가 이거 반드시 하고 만다. 이거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 주변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하고야 만다. 이 결심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거 어떡할까, 저런 걸 할까. 걱정이 들 때마다 그 걱정 옆에 소원 10개씩 적어. 이해되시나요? 막연한 소원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소원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보시는 재물이 많아야 하는 사람이 하는 게 보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지금도 눈 마주치는 선생님들끼리 웃어주시고 부드러운 말을 해주시고 여러분이 모습만으로도 뭐예요? 예. 얼마나 많은 복보시를 하시는 건데요. 여러분 스스로가 꽃이 되기를 바랍니다.